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자면 그야말로 분양권이 인기가 가장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많은 투자 수요가 비규제 지역에 몰려 풍선 효과를 일으켰고요. 그 중심에는 이 분양권이 있었습니다. 분양권이 해당 단지의 가격을 올리면서 주변에 있는 시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비규제 지역의 가격이 일제히 소폭 상승했죠. 특히 요즘에는요, 인천의 구축까지 2, 3천씩 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게 되면서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수요자분들도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시 여기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풍선 효과의 중심에 있는 이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죠. 오늘은 월요일 날 발표한 국토부의 보도 자료를 토대로 어떤 내용의 규제가 신설되게 되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까지, 전망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내놓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자, 풍선 효과의 이 중심에 분양권이 있죠. 분양권 이 전매 제한, 서울이나 기타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굉장히 길죠. 거기에 반해서 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당첨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이 전매가 제한되고 그 이후는 마음대로 거래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점을 활용해서 이 분양권을 손쉽게 매수를 하고 거래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상당히 많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수요자들, 그러니까 전매를 위해서 분양권을 사는, 당첨을 노리는 이러한 수요자들을 차단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번 규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디 지역에 이 전매 행위를 제한할 것이냐,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과 그리고 성장 관리 권역, 이것은 차후에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광역시, 그 중에서도 이 도시 지역, 이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인 곳에 민간 택지에서 건설하고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원래는 이제 비규제 지역은 6개월인데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충격적인 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신축의 니즈가 굉장히 강하죠. 최근 주택의 트렌드를 보자면 이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미분양 물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신축에 대한 니즈가 그만큼 강화됐다라는 겁니다. 수요자들의,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양권 행위를 제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는 또 후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는 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시킨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개정안이 추진되는 배경은 뭘까? 일단은 서울의 규제부터 시작을 하겠죠. 일단은 규제가 시작되면서 풍선 효과가 이루어지고 서울 내부에서 그리고 수도권 전역까지 계속적으로 풍선 효과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수도권 공급안까지 치면은 규제가 20개가 나왔습니다. 20개가. 대책이 20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지난 220 대책까지인데, 이 220 대책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웬만한 투자처는 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상승 효과를 보게 되었고, 이제는 우량한 투자처 자체가 굉장히 없습니다. 축소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투자수의 종착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분양권이 되겠습니다.
분양권 굉장히 뜨겁습니다. 요즘에는 뭐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신규 청약을 한다고 하면 이 많은 이 투자 수요들이, 그러니까 외진이죠. 외진이 몰려들어서 앞다투어서 청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 분양권 왜 인기가 많을까요? 이 마땅한 투자처가 줄어든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한 게 바로 이 분양권입니다. 굳이 등기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때문에 많은 이 투자 수요들이 이 분양권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도 된 것이고요. 특히 실제 거주하려고 이 청약에 나서는 게 아니라 거래할 목적으로, 전매 목적으로 청약하는 수요가 늘게 되면서 올해 20년 분양하는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실제 거주하려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같이 경쟁에 나서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에게는 경쟁률이 높아져서 청약에서 당첨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청약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뽑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실수요자를 침범하는 행위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전매 제한 강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풍선 효과도 갈 때까지 가고 웬만한 것은 다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권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 분양권이 남아 있는 경우 풍선 효과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매 제한 강화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전매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프리미엄 자체가 전매 제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서 이 프리미엄이 증가되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실제 수요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가격대로 이 부동산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들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면 고스란히 주택 가격이 또 빠지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한 초석이 이 분양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분양권에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게끔 아예 이 차단을 하려고 하는 이 개정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요를 배제하고 실수요자 우선으로, 그리고 추후에도 이 미분양이 나더라도 이 실수요자가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이 개정이겠죠. 자, 전매 행위 제한 기간 강화를 위해서 이 8월까지 개정을 마친다라고 이 발표는 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 자, 개정 이전에 마지막 불꽃이 타오를 것입니다. 이제 8월이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 분양하는 이 비규제 지역 전매 제한 기간이 짧은 단지들은 8월에 개정이 돼서 시행령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들어가는 단지부터 이제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막차라고 여기고 많은 투자 수요가 이전에 분양권에 관심이 없었던 수요들까지 이 분양권 막차에 시선을 돌리게 되면서 마지막 불꽃이 타오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전이던 앞으로던 거래가 가능하다면 거래 가능한 이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수요자들이 느니까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피가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거래가 막히게 되는 시점이 오겠죠. 거래 가능한 분양권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입주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분양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양권 거래가 유효한 시점이 끝나게 되면 이제 주변의 시세 확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거 사례들 보면은 일단은 많은 투자 수요들이 접근하면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오르고 주변의 시세가 일제히 소폭 상승하다가 투자 수요가 일제히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그러한 결과가 비슷하게 다 발생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비규제 지역 투자는 끝물이다, 이제 끝난다 라는 소리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풍선 효과를
이것도 끄고 저것도 끄고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꺼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분양권도 막히게 되면은 당연히 마지막 남은 거는 비규제 지역 내에서 이제 기존 주택들, 그렇죠? 기존 주택들, 신축들 요런 애들이 거래가 될 확률이 높고, 오히려 이렇게 거래가 쉽고 투자하기 쉬운 물건들이 사라지면 이제 비규제 지역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거나 입지가 좋은 서울 내 주택이 다시 인기가 높아질 그럴 확률이 높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개정안의 내부에 포함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중소도시의 분양권이 또 거래가 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중소도시에 호재도 없는데 그냥 분양권이라고 해서 수요자들이 달라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다. 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 자료에서 말하는 지역이 어딘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어떤 지역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과밀억제 권역 그리고 성장관리 권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경기도까지 전체 이 수도권 지도인데 이 중에 당연히 과밀억제권은 안 되겠죠. 일단은 이 3기 신도시도 내포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이 성장관리 권역도 상당히 넓습니다. 위에 연천군까지 포함이 되죠. 포천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지역이 아닌 지역이 어디냐, 이걸 보는 게 더 빠르겠죠. 광주시, 이천시, 여주, 그리고 양평, 가평, 요 정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요 정도 지역에 발생되는 분양권은 전매 제한 강화 방안에 걸리지 않는 지역이다. 플러스 우량한 비규제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뭐 분양권이라고 해서 좋지도 않은 지역에 달라드는 인원들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겁니다. 워낙 뭐 투자해서 거래하기 편하니까. 자, 다음은 이제 지방광역시에서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인 곳까지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이 광역시가 어딜까? 자, 일단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 중에 이제 도시지역으로 되는 지역들이 다 이제 규제, 이번 개정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 외 지역은 어디냐 보면은 이제 경기 아까 일부 지역 보여드렸죠. 그렇죠? 가평, 뭐 양평. 자, 그리고 강원 지역, 그리고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위에 있는 이 광역 그리고 특별시가 아닌 지역 중에 요 지역들이 중소도시겠죠. 중소도시의 분양권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역도 굉장히 많죠.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가까운 뭐 천안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지역들의 분양권이 오히려 인기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지역의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오히려 지금 웃음을 짓고 있을 거예요. 잘 됐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투자 수요들이 여기가 막히니까 본인 시행하는 쪽으로 많이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보도 자료를 토대로 얘기를 했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죠. 아무튼 이 올해 8월에는 나온다고 하니까 긴장하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비규제 지역 돌고 돌아서 이제 분양권도 끝물이다. 이제 풍선 효과도 할 만한 데가 없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알찬 정보 드리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카페 링크 남겨둘 테니까 많은 가입과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